2026년 2월 20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무역 권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오늘은 이 극적인 판결이 어떻게 10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역설을 만들어냈고 또 세계 질서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존 로크가 남긴 말인데요. 법이 멈추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어쩌면 2026년 2월 20일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렌즈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은 존 로크의 이 오래된 경고가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과연 법은 어디까지고 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하나의 판결이 어떻게 연쇄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번 사태의 시작점이죠. 역사적인 판결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가지고 부과해온 포괄적인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지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는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게 단순히 관세 정책이 좋냐 나쁘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번 판결은 보호무역이 옳다, 자유무역이 옳다 이런 경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권력이 어떤 절차와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결정이었던 거죠. 사실 미국 헌법을 보면 그 설계는 꽤 명확합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 권한, 그리고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몫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법이라는 걸 근거로 이 막강한 권한을 사용하는 건 헌법의 기본 설계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뭐랄까 정말 즉각적이었고 아주 강력했죠. 자,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오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거의 즉각적으로 발효됐죠. 그럼 이번엔 어떤 법을 근거로 삼았을까요? 바로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였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인데요. 최대 15%의 150일이라는 명확한 제한이 있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인 불만을 전 세계 경제에 떠넘긴 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성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긴장 관계. 이른바 10조 달러의 역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덕분에 무려 9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효과라고 불리는 이 숫자,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실제로 집행된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전부 합친 겁니다. 심지어 기존에 있던 계획을 이름만 바꾼 것도 있고 여러 조건이 붙은 장기적인 약속도 많죠. 그러니까 투자 약속의 규모가 곧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역설의 핵심입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개별 국가나 기업을 압박하고 그래서 얻어낸 단기적인 성과가 오히려 미국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가 과연 세계 질서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룬 건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의 정책, 바로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죠.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했던 질서가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거래 기반의 질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합의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한 단기적인 딜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미국의 정책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규칙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전술로 여겨지는 순간, 동맹국이든 경쟁국이든 모두가 미국의 약속을 더 이상 길게 믿기 어려워집니다. 각자 살아남을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어떤 미래로 이끌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역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남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관세를 쓰냐 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로 옮겨갔다는 거죠. 다시 말해 관세를 쓰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으면서 명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한 정치인의 일탈을 바로잡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성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세계 무역의 근본적인 변화, 그 시작으로 볼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미국이 그리고 세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